자, 이 편관이 왜 신경쇠약을 조작하느냐? 편관이 신경쇠약을 조작하느냐 한번 봐보세요. 미국에서 여기에 원숭이 2마리, 대충 이렇게 이 원숭이라 치고 전혀 원숭이 안 같지만 원숭이 2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편관과 식신을 대조해보라는 거죠. 식신. 편관과 식신을 대조하고 여기에 전기선을 이어가지고 전기적인 자극을 몸에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스위치를 달았어요.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또 여기에다 동시에 연결해가지고 여기에도 또 전기적인 자극을 주더라고 선을 연결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적인 자극을 주는 거죠. 전기적인 자극을 주니까 주는데 자극을 딱 주면 어떻게 났느냐, 여기서 스위치를 빡 내리면 2군데 다 내려갑니다. 2군데 전원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2군데 전기적인 자극이 다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원숭이는 내리면 지금만 내려가고 여기 있는 원숭이는 지가 끌 때까지 계속 자극이 옵니다. 계속 자극이 오는데 이제 전기적인 자극을 갖다가 우리가 먹이와 섭생 환경을 똑같이 주고 실험을 해요. 실험을 쫙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2시간이면 2시간마다 전기적인 자극을 쫙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원숭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전기 자극 오니까 막 하다가 스위치를 했으니까 탁 내리니까 꺼지더라 이거죠. 스위치 내리니까 탁 꺼지더라. 근데 여기 있는 원숭이가 학습하는 걸 잘 보세요. 자, 여기 위에 써진 글자를 잘 보시고, 처음에 보니까 전기 자극 올 때 뭔가 스위치를 탁 자기 끄니까 내려가더라 이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원숭이가 자꾸 꺼주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원숭이가 꺼주니까 끌어 딱 가는데 탁 내려 전기 자극 끝나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학습되는 어떤 과정이 뭐냐면, 이 원숭이는 뭐냐, 전기적인 자극이 오면 조금 있으면 꺼진다. 조금 있으면 꺼진다. 참자. 이 원숭이는 뭐예요? 이따가 전기 자극만 오면 팍 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원숭이에게 주어진 전기적인 자극의 전체적인 양은 똑같아요. 알고 보면. 왜냐면 여기 있는 원숭이는 이거는 어차피 꺼진다 하고 버타 보는 거죠. 안 꺼도 꺼진다. 이 원숭이는 뭐예요? 전기적인 자극이 오기만 하면 또 쳐야 되고, 또 뭐 다른 거 하다가도 또 쳐야 되고. 그래가지고 6개월간의 그 실험을 해가지고 두 원숭이에 주어진 저항이나 스트레스는 거의 같아요. 이제 물리적인 양으로 치면은 거의 똑같겠죠. 왜? 이 원숭이는 버탔으니까. 근데 이 원숭이가 어떻게 됐느냐? 6개월 실험을 마치고 죽어버린 거예요. 위궤양으로. 극심한 위궤양으로 결국은 이 원숭이는 죽고, 이 원숭이는 정상적인 원숭이 생활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질병이라는 게 뭐냐? 동일한 스트레스를 주죠, 그죠? 어떤 물리적인 양으로 볼 때는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이쪽에 있는 원숭이처럼 생각하니까 이 고통은 길지 않다 하고 버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 고통은 내가 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원숭이는 결국은 뭐예요? 위궤양으로 결국은 극심한 위궤양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럼 질병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뭐냐? 결국 마음이 돼요. 마음. 알겠죠? 마음. 그래서 마음 먹기 달렸다. 하물며 원숭이마저도 이런데 인간을 오죽하겠네. 인간은 영물에 속하는 게. 그래서 편관은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 방법이 노방법이에요. 편관은 원숭이를 어째 구했습니까? 예? 편관은 원숭이가 똑같은 원숭이에요. 똑같은 그 원숭이인데 문제 해결의 방법의 편관적 성향. 그래서 편관격, 그건 자존심 딱 건드리면요 바로 튑니다. 뭐?
이러면서 바로 누가 그랬냐고 평관을 이래 해결하고요. 식신에 막 기다려봐야 된다. 이게 해결 방식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관의 운에서 평관이 올 때도 사람은 평관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자존심 누나 탁 건드리면 오씨 내가 낸데 그럼 누구야 이러면서 바로 한 방 날아가죠. 이게 평관적이에요. 그래서 평관에 뭘 준다고 해요? 신경쇠약. 신경쇠약을 주는 것이 바로 어떤 해결 양식의 변화. 해결 양식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오는 신경쇠약으로 보면 삭신이 쑤신다, 온 만신이 아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잘해요. 심리적으로 어떤 질병이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깨에 그래 너무 힘넣고 다니면 어깨 힘넣고 다니거든. 평관에 오면 보통 계급장 같은 거 붙이는 거 좋아하고 모자 쓰는 거죠. 모자. 그다음 구두 이래 이상한 거 뭐 이렇게 자크 달린 구두 이런 거 전부 평관이거든요. 여학생들은 군번줄 메고 다녀요. 한 몇 년 전에 군번줄 메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전부 평관적인 요소 간섭해서 그러는데 그거 전부 어깨에 힘 많이 주는 사람들이죠. 사실 보면 딱 하면 힘 못 씁니다. 사실은. 깍두기 아저씨들이 보면 이렇게 빡 힘 많이 주고 이런데 전부 평관이거든요. 실제 힘으로는 빡 차면 자빠진다니까요. 이 평관이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자, 정관. 그럼 정관에 오는 음양의 짝을 이루는 인물 건강이나 일에도 큰 무리가 없다. 간혹 정관이 인수를 도와주는 역할이나 식상과 상충되는 역할로 인하여 갈등이 진행하는 애로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만성적 필요나 신경쇠약 등이 올 수 있으나 발병은 거의 없다. 대체로 속도를 따르니까 그렇지만 발병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발병돼도 관리가 잘 됩니다. 자, 병인은 원래 식신을 방해하니 자연스러운 행동이나 의식주의에 방해를 주므로 건강도 발병하면 가장 낫지 않는 별이다. 고로 이런 대운이 오면 만성적인 질환이 오든지 수명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수명을 마감해. 각 별이 건강에 신경 쓰면 진행되는데 보통 팔다리에 불편한 병고가 오므로 중풍, 소화기계, 수족, 생식기계 등의 관리가 요한다. 자, 그럼 정인이 오면 인수는 적절한 노력과 인내를 의미하므로 건강에 좋은 운은 아니라도 무난함을 의미한다. 식신을 방해함으로 만성적 관리를 해야 하는 병고는 올 수 있으나 지속적인 인내와 노력을 함으로 건강에는 문제 없다. 즉 정인에는 대체로 뭐냐면 정인적 논리가 있다는 거죠. 정인적 논리는 뭐냐면 약을 3봉지 식후 30분에 드셔야 됩니다 하면은 거의 식후 30분을 지킵니다. 정세가 없어도 더 드세요 하면 정세가 없어도 더 먹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관리가 좀 잘 된다고 보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천재학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천재학습으로 결국 이제 무자법 하는 건 사실은 뭐 그렇게 논리 자체가 아주 중요한 논리는 아니고 무자법 그거는 거의 텍스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건강 요소에도 아까 마찬가지였지만 없는 것은 드러났다가 더 빨리 배송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팔자 없다는 것은 그만큼 부족한 것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부족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무자법의 일반적인 예를 전생. 무자는 뭐 그 내용만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워낙 팔자에 없는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전생에. 전생이 이제 결국은 역학적으로 우리가 사주간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의 연속성이다. 이라고 볼 때, 삶, 죽.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때, 이 생의 주기와 죽음의 그 죽음 시간의 이후에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조리에 맞지 않다는 부조리가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설명될 수 있는데 이것이 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그 여러 가지 뭐 그걸 통해서 우리 증거를 할 수 있는데 이 전생이고 여기 현생이고 거기 보면 영하고 심하고 그 옆에 그대로 연결이
돼 있죠. 생명의 조건으로서 오행하는데, 예, 대체로 이 심장을 우리가 싸고 있다고 보는 요소 중에 대체로 그 혼이라고 하는 요소, 그다음 백이라고 하는 요소가 대체로 이 심장의 기운을 위아래로 이렇게 붙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주로 이제 혼적인 요소에서 혼은 혼은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고, 백은 대체로 기를 만들어내는 아주 원천적인 힘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백 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혼백이라면 그 사람의 정신이나 영적인 어떤 것을 전체 일체를 말하는 거고요. 이 혼이 대체로 뭐냐면 영적인 요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 심 전체를 의미하는 건데, 영적인 요소라고 하는 영과 심 이랬죠. 영과 심이 결국은 서로 떨어진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분리된 존재가 전체적으로 다 포괄되던 개념인데, 여기 서로 꼬여서 붙어 있다고 보면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대충 영과 심이. 근데 요놈이 서로 이 앞면 뒷면과 같이 놓여 있는데, 대체로 이 심은 자기 자신에 관한 거죠. 영은 외부적인 것에 관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크게 깨달은 것은 마음을 크게 깨달은 것 같아서 요 두 개가 대체로 한 자리에 만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대체로 정신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보면 되고요. 그래서 심과 영이 동시에 만나지면 대체로 시공이 무너진 상태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시공이 무너지면 저절로 뭐가 돼요? 예언이 된다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한 자리에 다 모였으니까. 그래서 예언을 하고 가는 것은 우리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대부분 다 예언을 하죠. 몇천 년 뒤에 뭐가 될 거다, 몇백 년 뒤에 뭐가 출현할 거다. 그것은 이렇게 시공이 무너진 상태로서의 완전하게 영과 심을 실현시킨, 외부와 자기, 이걸 완전히 실현시킨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이 영적인 어떤 자신이나 어떤 주체라고도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죽으면은 이 혼이 들려 나간다고 보는 거죠. 혼이. 소프트웨어. 컴퓨터로 치면은 여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전원하고 같습니다. 전기를 생각도 좋고, 우리 컴퓨터에서 PC상에서는 대체로 전기. 그리고 육체는 뭡니까? 하드웨어죠. 육체는 하드웨어. 영어로 썼으니까 같이 하드웨어다. 그래서 육체는 말 그대로 그냥 어찌 보면 껍데기 구조물에 불과한 거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전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 전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와 백이고, 이 백이 결국은 기를 만드는 원천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크게 놀라거나 죽음의 상태 이런 것이 혼이 날아가고, 백은 어디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혼비백산. 그래서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이럴 때는 백이 혼을 잡지 못한다는 거죠. 백이 혼을 못 눌러주니까 혼났다가 되는 거죠. 혼이 들렸다. 혼줄을 빼준다. 혼줄이죠. 그래서 신들림의 상태라는 것은 결국 이 백이 혼을 누르지 못해서, 즉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의 용량을 다 못 받아주고, 또는 전원적인 힘이 이 소프트웨어를 운용되지 못하게 했다.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사용 환경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용 환경.
사용 환경에서 권장사항 이렇게 나오죠. 그것처럼 이제 이 백이 전원적으로 많은 이 소프트웨어가 운용되기 위해서는 기를 많이 소모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제대로 못 따라갔을 때 결국은 문제가 발생,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백이 무너지고 떠돌아다니는 소프트웨어가 다시 와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두 개가 되는 것이 일종의 빙이라고 할 수 있죠. 빙. 신들림의 상태. 그래서 차는 한 대인데 운전하는 사람이 둘이다. 그래서 이제 애기 동자 신이 붙으면 자기가 멀쩡하게 자기 소프트웨어가 놀다가 또 동자 신이 놀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에요. 죽음이란 게 결국 뭐냐면 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는데 요게 이제 요때의 삶하고 삶1, 삶2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이 불교에서는 중도 사상이에요. 이게 불교는 윤회로는 인정하는 입장이 아니고 윤회는 그냥 그 원래 불교 사상 이전에 있는 건데 이 삶과 이 삶은 연결된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상주도 단멸도 아니다. 상주도 아니고 단멸. 괜히 앉았어. 끈일 한자에 멸할멸자. 삼원과 삼투는 끊긴 것도 아니다. 삼원과 삼투는 끊긴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뭐 함으로써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영적인 진화를 결국 이룩하고 이 영적 진화가 극대가 되면은 소프트웨어가 거의 포맷된 상태라 똑같이 완전히 다시는 어떤 환경에도 태어나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으니까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은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전원적 환경에 들어가면 운용이 되고 실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우리가 비운다 내지는 뭐 완전히 이 무아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것을 뭐 흔히 비유를 든다면은 자기 포맷 시스템 이렇게 보면 되죠. 자기 포맷 시스템. 자기가 자기 프로그램을 포맷해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득도를 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지가 지 프로그램을 포맷시키는 건데 뭔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포맷되거나 진화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되는 게 대체로 이제 일종의 타력적인 어떤 신앙 중심이 내 힘으로는 다 포맷을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신의 힘을 빌려서 나를 영적으로 진화시키는.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불교적 입장은 자력적인 입장인 거죠. 스스로 잘하면 포맷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주팔자라고 해서 간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대체로 그 사람의 삶의 주기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시점이라는 것이 주로 생명의 조건이었다면 그 이전 요소를 대체로 생명 직전의 불안 요소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데 착용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태어난 달의 바로 전에는 뭐가 있었다고 해요. 막 태어나기 직전에 여러 가지 기운 갈등이나 불안적인 요소에 인자가 작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일주의 입태는 천간합의 날에 잉태가 되므로 일주는 윤회를 하더라도 자기 생을 지배하는 근본 요소인데 대체로 입태일을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태일. 그래서 갑신일날 태어난 사람은 지상의 입태가 그러니까 지상의 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꼽힌 날이 언제로 보냐면 기사일날이라고 봅니다. 기사일날 입태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기사일날 부와 모가 그런 환경을 제공해서 입태되어서 결국 이날 태어난다 보는데 보통 9개월 3구 270일, 276일에서 316일
사이에 주어진 기사일이 그 사람이 뱃속에 잉태되었던 날로 봐요. 잉태되었던 날로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보면은 천간의 뜻을 의미함으로 전생의 정신적 소망과 한이 된다. 그러한 요소 때문에 평생을 통하여 정신은 천간의 영향과 간섭성을 한다. 그러니까 천간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뭐예요? 하드웨어적인 것은 버리고 오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그래서 정신적으로 자기가 말년에 세우는 서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년에 세우는 선거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평관적인 요소가 되겠죠. 요 요소는 두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겠죠. 나도 남자가 돼야지. 아니면은 나는 반드시 만인을 지도하는 지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형을 결국 제시하게 되고, 가장 다음 생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인자는 요 요소가 되겠죠. 요거를 가져온 대체로 일주를 그대로 가져오고 이 글자를 연이나 월에 보통 두게 됩니다. 시에 있는 시천간 요소를 연월에 보통 이렇게 전생에 부르터 정신적인 요소.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걸 이룰 수 있는 환경이다, 아니다. 아니라면 항상 정신적인 자기가 소망했던 요소가 지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때문에 항상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강박 속에 살아요. 그래서 연월에 있는 요소는 그 사람이 전생으로부터 가져온 습성, 요소, 인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지지는 전생에 이루어 놓은 현실적인 업의 결과가 된다는 거죠. 업의 결과가 된다. 고로 월지에서 얻은 재료를 보면 그 사람의 전생의 현실적인 업의 이 양식이 되므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틀과 함께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지지에 있다는 것은 자기가 이미 요때 쌓아놓은 돌무덤이라는 거죠. 요때 돌무덤을 쌓아놓으면 다음 생에 어느 곳에 돌무덤 옆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행위적으로 사주 간지가 주어지죠. 이 사이에서 많은 행위적인 요소 발생하죠. 이 행위적인 요소한 것들이 그 사람이 태어나는 현실 속에 돌무덤 옆에 자기가 태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이제 요런 눈에서 한번 잘 그 사람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야, 정말 당신이 앞으로 전생에 이런 습성이 으로 인해서 이 월에 벌써 만들어 놓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편인을 만들어 놨다 이러면은 이건 반드시 자기가 뿌리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정답을 가르쳐 줘도요, 안 들어요. 그게 그 사람의 그런 어떤 한계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습성, 현실적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지적을 해줘도 못 고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세월이 가서 일시에 이르러서야 그걸 서서히 버리죠. 일시에 있으면서. 그래서 철들면 이 생각 철들면 바이바이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그 전생을 분석하기 위해 몇 가지 이해하는 것은 내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지지의 사주의 육신이나 용신이 뚜렷하면 전생의 복덕을 많이 쌓았고, 용신이 어지럽거나 귀신이 모여 있으면 전생에 복덕을 주린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실제 그 집안 가족의 업들을 쭉 점검해 보면요, 멀리도 안 태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멀리도 안 태어납니다. 요게 집안이 있으면요, 집안에서 이렇게 뺑뺑뺑 돌아요. 고모로 태어났다가 다음 생에 외손녀로 태어났다가 있죠. 멀리 안 튕기 나간다니까요. 그게 이제 꼬이는 게 뭘 통해서 보면 삼합이라는 순환적 과정이 그 집안에 보면은 할아버지가 범띠죠. 그럼 증손의 범이 또 티 나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행위적인 습성, 행동적인 습성 비슷해요. 안 그러면 다시 범띠 할아버지가 있으면은 증손주에 말띠 자식이 나와가지고 범띠 할아버지가 과거를 치다가 과거를 낙방을 계속 묻다. 그러면 이 말띠 증손자가 고시를 쳐가 합격한다 할게요. 제가 하나의 그 측면을 관찰하는 걸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 할아버지 형제 중에 그 뜻과 인생이 달랐던 신생이 있었는데, 신생 할아버지는 뭐 사업을 이루려고 막 하다 고생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증손이나
손자 속에 또 자생이 태어나가지고 이 자생은 사주의 격에 큰 상관을 없이 바로 또 사업을 발동하게 돼요. 예. 물론 격도 대체로 흡사하게 태어나지만 아주 확률적으로 태어나더라도 꼭 이 사람은 사업 쪽으로 간다. 이런 식의 어떤 행위적인 특성이 드러나요. 예. 그게 보면은 야 정말로 마음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런 순환 과정을 가까이서 겪는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대운의 사후의 자손과 번영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데 전생의 문제는 역으로 태중의 대운으로 보아 분석 도구로 삼을 수 있다. 태중 뱃속에서 흘러온 대운이 있죠. 대운이 죽은 뒤에도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갑자일주가 대운이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모, 기미 이래가 사오미 쭉 가다가 여기서 사오미로 갑시다. 사오미로 가다가 신, 유, 술 이렇게 가죠. 요때에 미대운에 이 사람 죽었부터 해요. 가버렸다. 그럼 요 다음 대운이 뭐예요? 관대운이죠. 관이 강화되는 대운이 들어오니까 그 자손들이 대체로 뭐 자식들이 번영하는 흐름을 갖더라고요. 자기가 수명을 마감하고 나더라도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더라고요. 보통 짧게는 30년, 길게는 한 60년 정도까지 사후에도 그 특성이 드러나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사후의 운, 그 다음에 태중의 운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거꾸로 대운을 적어보면은 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축의 자리에 있었고, 자의 자리에 있었고, 해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전생은 어떠한 순환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나추동의 죄를 어떻게 타고났느냐는 것으로도 전생 기지와 내생기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묘진 춘기를 가지고 있다면 입태의 운이 머무는 달을 생명의 조건을 삼고 춘기의 상황에서 살아갈 것을 의미한다. 고로 입태와 태어난 달을 지나지 못한 달은 전생이나 현세의 생명 조건이 약함으로 이르 결정의 애로나 여러 가지 올라갑니다. 아까 설명한 그대로죠. 이 사람이 만약에 인월생이라면 인이 아니고 축월생이 되겠죠. 그죠? 대운의 시작이 인이면 그럼 이때 자라고 하는 글자를 만나면 자의 행동적 굉장히 취약하더라는 거죠. 자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자기가 태어나지 못한 또 태어날 직전에 불안한 어떤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월에 있는 12운성으로도 전생의 생이라고 해서 삶에 대한 뜻입니다. 분석할 수 있는데 입태의 12운성 비교하면 삶의 뜻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12운성 상으로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가 있느냐 록이 있는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냐 약하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이런 원리적인 측면으로 분석해본 방법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으니까요. 바르게 살자. 우리 깍두기 아저씨들 그러니까 등판에 바르게 살자. 그렇죠.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우리 진도를 다 마감했는데 뭐 사주 연구에 도움되는 책들 하는 거 같이 나오는데 쭉 뭐 요 순서 중에서 명 1, 2 사주정설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 4, 5 중에 하나, 6번은 꼭 보는 게 좋습니다. 공부를 이제 연구자로서 이렇게 좀 하시려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 8, 9, 10은 막 쭉 연구적인 측면에서 쭉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7, 8, 6번은 4, 5 중에 하나, 6번은 꼭 보시는 게 좋고, 나머지 7, 8, 9는 쭉 이제 차근차근 읽어나가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내가 써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주책경 2, 3, 6권, 아마 지금은 권수가 줄어가 6권이 될 겁니다. 아마 맨 마지막 권수가. 2, 3, 7권. 옛날엔 7권이었는데, 지금은 6권에 아마. 자,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진도가 끝났습니다.